네, 안녕하세요. 하프 모의고사 41회차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좀 좋은 문제가 있었죠? 제가 보기엔 1번 좋은 문제였고, 그리고 5번 좋은 문제였습니다. 특히 5번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잘 다루지 않았던 고유식별 정보를 물어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해설도 좀 꼼꼼히 달아놨거든요. 고유식별 정보 전반에 대해서 한번 정리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행정법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이요. 행정법규는 시행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선생님 20일부터 효력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 침익적인 법령 같은 경우는 30일 아닌가요? 근데 지금 뭘 물어보고 있어요? 동그라미 1번. 시행일부터란 말이 나와있죠, 여러분. 시행과 공포를 여러분들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해설 달아놓은 거 한번 보세요. 적어놓은 거 보게 되면요, 여러분.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되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시행일과 효력 발생일은 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13조 시행일 보니까 그 법령 인용이 났잖아요.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고, 그리고 침익적인 법령은 3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고, 시행일과 효력 발생일이 같은 말이라는 뜻입니다. 공포일과 헷갈리지 말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이요.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 신법령이 피해 적용자에게 유리해서 이를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 규정을 두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대요. 신법령을 적용하라는 경과 규정이 없대요. 그럼 원칙으로 돌아가 행위시법주의죠. 그러면은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 후의 신법령이 아니라 변경 전에 구법령이 적용되는 거죠. 다만 여러분 어떤 건 있어요. 침익적인 법령에서 처벌의 내용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으로 바뀐다. 그런 경우에는 신법령이 적용되는 거고. 동그라미 3번이요. 키워드가 되는 말 뭡니까? 첫 번째 오른쪽 쭉 가시면요. 완성이죠, 완성. 읽어볼게요. 법령 불소급의 원칙은 법령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된 요건 사실에 대해서 당의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즉 뭐가 금지가 된다는 거요? 진정 소급표가 금지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계속 언더래. 계속 중인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요건 사실에 대해서까지 법령 적용을 제한한 것은 아니다. 부진정 소급표는 허용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동그라미 4번도 여러분들이 고민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진정소급입법의 경우에는 신뢰보호 원칙을 주장할 수 있으나 부진정소급입법의 경우에는 신뢰보호 원칙을 주장할 수 없다. 여러분 부진정소급입법의 경우에도요. 부진정소급입법이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만 예외적으로는 금지됩니다. 어떤 경우에 예외적으로 금지되는 걸까? 이익형량을 해봤더니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사익이 너무 큰 경우 생각해보세요. 동그라미 3번 관련돼서 계속 중인 사실과 관계 뭐냐면요. 어떤 사람한테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내줬거든? 그리고 나가지고 법 개정돼가지고요. 해당 지역이 학교 환경 위생은 정화구역으로 지정됐어. 그러면은 앞으로 영업하지 말란 얘기죠. 그동안 유흥주점 영업한 거를 문제 삼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부진정 소급표야.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건 많은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고 딱 2달 동안 영업을 했대. 이 사람이 처음에 투자한 돈이 수십억인데 딱 2달 동안 영업을 했어. 회수가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이런 경우에 2달 영업하고 금지하라 그러면 사익에 대한 침해가 너무너무 크잖아. 이런 경우는 이익 형량 해보니까 뭐가 더 커 보여? 사익이 더 커 보이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익 형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진정 소급 입법의 경우에도 이거 신뢰 보호 원칙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 이게 상대방 그 행정법의 일반 원칙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행정법의 일반 원칙 인정되고 적용되고 제가 말한 이익 형량 이거 비례 원칙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신뢰 보호 원칙이랑도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처음에 영업허가 해준단 말이에요. 영업허가 해줬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당 기간 영업할 수 있다는 신뢰를 부여한 겁니다. 영업허가 해준 다음에 2달 뒤에 앞으로 영업하지 말래. 이건 상대방이 신뢰를 해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진정 소급 입법의 경우에도 신뢰 보호 원칙을 주장할 수 있다. 또 쉽게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신뢰 보호 이건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죠. 행정법의 일반 원칙은 항상 적용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1번 동그라미 4번 상황 잘 떠올려 보세요. 유흥주점 영업 허가하고 2달 뒤에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으로 지정돼 가지고 유흥주점 영업 허가를 취소한다. 이런 경우는 비례 원칙에도 반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신뢰 보호 원칙에도 반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행정법상 행정행위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이요. 부관의 사후 변경 여러분 부관의 사후 변경도 이게 상대방의 신뢰 이익을 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지만 부관의 사후 변경이 허용되는 경우가 4가지가 있다 그랬죠? 제가 법, 유, 동사 이렇게 설명했어요.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 해설 보세요. 미리 유보된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사정 변경이고 이 4가지. 한편 여러분 행정기본법에 이게 들어가면서 행정기본법은 뭐로 들어갔을까? 법 동사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법 유동사에서 상대방의
그러니까 법 동사이고 미리 유보한 경우에 안 된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정기본법상 내용과 판례 내용이 다른데 우린 좀 많은 쪽으로 기억합시다. 행정기본법은 법동사로 나와 있다는 것. 동그라미 2번이요. 도로조명 허가의 적용 기간은 행정행위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한다. 행정청이 도로조명 허가를 해줄 때 여러분 조명 기간 제한을 두지 않는 도로조명 허가를 해줄 리가 없겠죠. 그렇게 되면은 무제한의 도로조명 허가를 해주겠다는 얘기야. 그럴 리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명 기간은 본질적이고 중요한 요소예요. 또 본질적이고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죠. 해설에 제가 코멘트 달아놨죠. 뭐 있어요? 점용류 횟수.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요소인 부관에 하자가 있으면 주된 행정행위, 본체인 행정행위 전부가 위법하게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이요.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 무효 여부가 선결 문제래요. 취소 사유가 아니라 당연 무효 여부가 선결 문제인 경우에는 민사법원이 선결 문제 판단할 수 있죠. 반드시 행정소송을 거쳐야 되는 건 아닙니다. 동그라미 4번이요.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될 경우에 그 확정력 언더란 쳐볼까요? 불복기간 경과로 확정될 경우에 확정력 언더란 치고 이걸 뭐라고 불러? 불가쟁력이라고 부르죠. 또 뭐라고 부르기도 합니까? 불가쟁력. 형식적인 확정력 이렇게도 부르는 거죠. 그래서 불가쟁력 더 이상 못 다툰다고요. 세 번째를 보니까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불가쟁이죠. 판결과 같이 기판력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판력은 판결에만 인정돼요. 3번이요. 그 문제 2번에 동그라미 4번 그래서 어떤 내용이 될까? 예컨대 위법한 행정처분이 있었는데 위법한 영업정지처분이 있었단 말이죠. 상대방이 90일을 놓쳤대. 그럼 90일을 놓친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제기 못하겠죠. 하지만 영업정지처분이 적법하다고 확정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상대방은요. 영업정지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자기가 손해 입었단 말이죠. 그래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당해 처분은 위법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만약에 기판력이 인정되면요. 처분이 적법하다는 걸 확정된다는 뜻이잖아. 그렇지 않다고요. 국가배상 청구 소송 제기에서는 당해 처분이 위법하다. 그러니까 손해배상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3번이요. 행정행위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동그라미 1번.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할지라도 당연 무효인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자기 멋대로 무단이란 말은 자기 멋대로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한다. 이거 무슨 력에 대한 설명입니까? 공정력에 대한 설명이죠. 동그라미 2번. 공정력의 근거를 적법성의 추정으로 보는 게 아니라 유효성의 추정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적법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일단 유효입니다. 동그라미 3번이요. 3번의 동그라미 3번은 2번의 동그라미 3번과 같은 내용이죠.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 무효 여부가 선결 문제로 될 때는 이를 판단해서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죠. 반드시 취소나 무효 확인 판결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반면에 하자가 취소 사유라면요. 일단 유효니까 먼저 취소 판결 받아라. 4번이요. 어떤 법률에 의해서 행정청으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 그 법률에서 정한 처벌, 그 법률에서 정한 처벌이 뭡니까? 명령 위반죄죠. 이때 그 시정 명령은 적법한 것이어야 돼요. 쉽게 생각하세요. 위법한 시정 명령에 대해서는 그 위법성의 정도가 취소 사유이건 무효 사유이건 따지지 않고 명령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식에 비추어 판단하면 되잖아요. 4번이요.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이 행정주체, 어떤 행정주체입니까? 공공조합이죠. 그 지위에서 하는 관리처분 기획은 처분성이 있죠. 사업시행계획도 처분성이 있죠. 관리처분 기획안, 사업시행계획안, 이건 처분성이 없지만 인가를 받게 되면 처분성이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동그라미 2번. 행정계획은요. 관계법령에서 추상적인 목표와 절차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내용에 대해서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여러분 여기서 행정계획의 내용에 대해서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행정계획의 내용에 대해서 행정청이 알아서 채워 넣어라. 그러니까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 이걸 광범위한 계획재량이라고 부르는 거죠. 광범위한 계획재량이라고 부릅니다. 동그라미 3번이요. 두 번째 도시계획 위반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라는 얘기는 계획 변경 청구권 얘기하는 거죠. 계획 변경 청구권 인정되는 경우 뭡니까? 해당 도시구역 내 토지 소유자. 지금 토지 소유자라고 나왔잖아.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현 상태대로만 이용이 가능하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을 당한 거죠. 바꿔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바꿔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처분성이 있다. 신청권이 있다. 동그라미 4번이요. 이건 이익 형량하라는 얘기죠. 이익 형량을 전혀 행하지 않거나 형량의 혜택.
이익 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될 사항을 누락한 경우 형량의 음결. 이익 형량을 하긴 했는데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 5형량이죠. 형량의 하자가 있어서 위법하죠. 오케이. 자, 문제 5번이 여러분 오늘 가져갈 문제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고유식별 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번 같은 경우 여러분 해설 한번 볼까요? 해설 보시게 되면요. 자, 저는 컴퓨터 화면을 띄워야 돼요. 자, 5번에 해당하는 해설 보게 되면은 고유식별 정보에 대해서 제가 표로 관련돼서 적어놓은 게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민감 정보 등, 이거 중요한 정보란 얘기거든요. 이건 처리가 제한된다. 민감 정보는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정보 등이죠. 이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별개의 동의를 얻거나 또는 법령의 규정이 있어야 돼. 고유식별 정보도 마찬가지예요. 별개의 동의를 얻거나 법령 규정이 있어야 돼. 고유식별 정보 중에서 주민등록번호. 여러분 주민등록번호도 고유식별 정보 일종이죠. 일종이지. 여러분들 특정할 때 항상 주민등록번호로 특정하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는요. 위에 두 가지는 별개의 동의 또는 법령 규정, 즉 별개 동의. 해당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으면 되는데 주민등록번호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도 안 돼. 법령의 규정이 있거나 급박하거나 위원회가 고시를 정한 경우로 해야 돼. 한편 여러분 민감 정보와 고유식별 정보 중에서도 상대방의 동의가 개괄적인 동의는 안 돼요. 여러분 다른 정보 같은 경우는 개괄적인 패키지로 묶어서 동의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민감 정보나 고유식별 정보는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까지. 중요해요. 자, 5번 볼게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여권법에 따른 여권번호,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번호는 고유식별 정보겠죠. 최근에 보면요, 그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진료한다는, 치료한다는 그런 버스 같은 게 다니거든요. 약간 건강도 검진해주고. 그걸 외국인 그 노동자들이 잘 이용을 안 하려고 하는데, 뭐 거기서 뭐 피를 뽑는다. 피 안 뽑아도 여러분 어때요? 뭐 머리카락이라든지 뭐 그냥 세포 조금이라도 묻으면 지문 같은 거, 뭐 그다음에 각질 상피 세포만 묻어도요. 그 묻어도 그 사람에 대한 유전자 분석이 가능해지거든요. 혹시나 한국 정부가 이거를 해당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유전자 정보를 보관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겁먹어가지고 실제로 뭐 치료를 받거나 검진을 안 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버스가 유전자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알 바 모르겠는데 그렇게 의심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동그라미 2번이요.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하려면 정보 주체에게 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다른 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함께 일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된다.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에 필요한 사실을 알리고 앞단은 맞았죠. 뒷단 틀렸습니다.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할 때는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중요하다고. 예. 3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개인정보 처리자가 이 법에 따라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 그 고유식별 정보가 뭐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훼손되지 않도록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동그라미 4번이요. 개인정보 처리자는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라고 할지라도 무슨 정보는 주민등록번호는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인정사유가 아니라면 동의받은 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예외적 인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처리할 수 없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법에서 정한 예외적 인정사유라는 게 뭐예요? 별도의 법령에 규정을 두고 있거나 혹은 급박하거나 위원회의 고시로 정하는 경우나 이 경우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거기다가 개인정보보호법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사유 세 가지 적어놨잖아. 이 세 가지가 바로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 인정 사유예요. 이게 눈에 박아 놓으셔야 돼요. 6번 보겠습니다.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이행강제금은 부작위 의무나 비대체적인 자기의 의무에 대한 강제 집행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대체적인 자기 의무 위반에 대해서 부과할 수 있죠. 한번 저번 줄에 부작위 의무나 비대체적인 자기 의무에 대한 강제 집행 수단은 원칙은 뭐요? 언더는 쳐보자고요. 부작위 의무나 비대체적인 자기 의무에 대한 강제 집행 수단 언더는 치고 원칙은 직접 강제죠. 두 번째 줄에 대체적인 자기 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이건 뭡니까? 원칙은 대집행이죠. 하지만 둘 다 껄끄럽다니까 행정청이 하기 싫어해.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한표 동그라미 2번이요.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형벌을 부과하면서 아울러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이중처벌이 아니죠.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서 말하는 처벌이라고 하는 건 형벌에 한정합니다.
동그라미 3번.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해서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 언더라인 쳐볼까요?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 이때 처분이 몇 개요? 2개요, 여러분. 각각 별도의 처분이요. 가산세 부과 처분이 인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유도 별도로 기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 근거 등을 구분 기재해야 된다. 동그라미 4번이요.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은 뭡니까? 이거 우리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도감매청이죠. 강제징수 절차의 1단계죠. 강제징수 절차 1단계로서 무엇에 해당합니까? 의사의 통지죠. 7번이요. 다음 중 행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래. 기억의 두 번째 줄 중간 넘어가 볼까? 자, 추모공원 건립 추진 협의. 이건 행정청이에요. 행정청이 아니라고. 첫 번째 줄 보니까 선정하는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비영리법인 일반 기업 등이 공동 발족한 협의체래요. 그러니까 행정청이 아니라고. 여기부터 한다는 첫 두 번째 줄이요. 공동 발족한 협의체인 추모공원 건립 추진 협의. 이건 행정청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개최하는 공청회는 그냥 말 그대로 의견 들어보겠다는 얘기지 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이 주최하는 공청회가 아닙니다. 그럼 니은이요. 광업법상 처분청이 광업용 토지 수용을 위한 사업 인정을 하고자 할 때 사업 인정은 강학상 특허죠. 토지 소유자와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첫 번째 줄에 사업 인정이 강학상 특허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견을 청취해요. 처분청이 그 의견에 기속됩니까? 처분청이 의견에 기속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 상대방의 의견을 청취하는 거는 여러 가지 두루두루 들어서 행정청이 의사결정에 할 때 참고 사료를 삼겠다는 얘기지. 참고 자료를 삼겠다는 얘기지. 의견에 기속될 리가 없습니다. 그죠? 공무원 연금법상 퇴직연금의 환수결정. 근데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은 이런 법령상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처분성인지도 의문이야, 솔직히 얘기하면요. 이걸 처분으로 보아야 될지 의문이기도 한데, 뭐 설사 처분이라고 할지라도 이건 법령상 당연히이기 때문에 의견 진술한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져, 안 달라져? 안 달라진다는 얘기요. 법원 입장에서는 의견 청취를 하는 거는 의견을 들어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아예 달라질 가능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상 의견 청취 절차가 불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불사견이 안 적용되는 겁니다. 리을이요? 행정청이 당사자와 사이에서 도시계획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협약을 체결하면서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청문회 실시를 배제하는 조항, 청문 배제 특약이죠. 여러분 이런 협약을 인정해주게 되면 당사자의 절차적인 기본권을 깡그리 무시하는 거죠. 허용될 수 없어요. 니은디그 리을이 다 틀린 겁니다. 자, 8번이요.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배상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인사업무 담당 공무원. 이거 뭐냐면요. 신분증 발급 업무요. 공무원증 발급 업무. 한번 써보세요. 공무원증 발급 업무란 말이에요. 이걸 담당하는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공무원증을 위조했다.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외형상 권한 범위 내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형 이론에 따라 직무집행으로 볼 수 있다. 동그라미 2번이요. 법령을 위반하여라고 할 때는 명문의 형식적인 의미의 법령에 위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인권 존중, 권력 남용 금지, 신의 성실 이건 뭡니까?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죠. 등등. 즉 조리상 의무 위반도 포함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이요.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기준은 배상심의의 배상금 지급 기준을 정함에 있어 기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한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얘기죠. 하나의 기준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 이거 뭡니까? 이거 기준 액설이죠. 배상액의 상한을 제한하는 거. 이건 뭡니까? 이건 한정 액설이죠. 뭐로 보고 있다? 기준 액설로 보고 있다. 동그라미 4번이요. 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한 경과실의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에 대해서 국가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 내에서 구상권을 취득한다는 내용. 그렇죠, 여러분. 경과실 있으면 원래 배상할 의무가 없었죠. 그런데 일단 배상했다는 얘기지. 국가한테 구상 청구할 수 있고. 다만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이때 공무원이 피해자한테 내가 당신한테 배상할 의무가 없었는데 배상했으니까 돈 돌려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안 돼요. 피해자 입장에선 절대로 부당이득이 아니지. 가해자 피해자 관계인 건 분명하거든. 경과실이건 중과실이건 간에 가해자인 건 맞아요. 그래서 피해자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안 된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9번이요.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 동그라미 1번.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의 대상인 부작위의 성립 요건으로는 상대방에게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필요하죠. 동그라미 1번 틀렸고 동그라미 2번이요. 소재기 이후에 행정청이 상대방의 신청에 대해서 적극적인 처분. 이건 신청에 대한 승인이죠. 소극적인 처분은요. 신청에 대한 거부죠. 여하튼 응답을 했으면 부작위 상태가 해소되는 거죠. 그럼 소유이익을 상실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 부작위법 확인 소송은요 영업 합성으로 치면 뭐라 그랬어요? say anything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yes이건 no이건 간에 응답만 하면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이요. 부작위법 확인 소송은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는 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슬래시하심 앞단은 맞죠. 다만 뒷단이요. 행정심판의 재교를 거친 경우 이때 행정심판은 뭐겠습니까? 의무이행 심판이죠. 뭐 의무이행 심판을 거쳤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재결서 정본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 소송 제기해야 돼요. 10번 보겠습니다.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처분 위법 부당에 대한 판단 기준 시점은 처분시죠. 그리고 여러분 행정심판이기 때문에 부당에 대한 판단도 가능한 겁니다. 동그라미 2번. 원처분에 대한 형성적인 최소적이 확정되었다. 원처분이 여러분 영업허가 영업정지 처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형성적 최소적은 뭡니까?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죠. 그럼 영업정지 처분은 이미 취소가 되었어. 그럼 재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겁니다. 뒤에 행한 행정청의 원처분, 취소처분 이거 뭡니까?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고 통지한 거죠. 이건 관념의 통지, 사실의 통지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처분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은 언제부터 영업을 재개할 수 있어요? 재결을 받은 날로부터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결을 하는 게 원칙이고 다만 위원장 직권으로 30일을 더 연장할 수 있죠. 총 며칠 내야 되는 겁니까? 맥시멈 90일이라는. 솔직히 얘기하면 이거 훈시 규정에 불과하긴 하거든요. 잘 안 지켜. 하지만 법상으로는 60일 이내 하라고 규정돼 있고 직권으로 30일만큼 연장할 수 있다는 거. 동그라미 4번. 재결의 기속력, 판결의 기속력과 마찬가지입니다. 기속력은 주문 플러스 이유, 주문과 이유까지 미치는 거죠. 따라서 당해 처분에 대한 재결 주문과 그 전제가 된 요건 사실의 인정과 판단. 원다른 쳐볼까? 전제가 된 요건 사실의 인정 및 판단이라는 거는 주문이 나오게 된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재결 이유에까지 미친다입니다. 오늘 좋은 문제 많았으니까 여러분들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